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 전문대 헤더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헤더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 세팅과 레이아웃 코딩을 다 마치고 하셔야 됩니다. A 영역은 콘텐츠가 두 개가 있습니다. 로고가 있고 이렇게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저희는 GNB라고 하죠. GNB가 있습니다. 공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A 영역의 로고는 헤더 폴더에 제공된 로고를 삽입한다. 그래서 이미 로고가 있다는 얘기네요. 로고의 색은 과제명에 맞게 반드시 변경하여야 한다. 반드시가 들어갔다면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감점 요인이 있겠죠. 로고의 크기 변경 시 가로세우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가로세우 비율을 유지하며 크기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로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스에서 저는 이미 만들어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더에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없다면 직접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png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토샵으로 열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p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레이어에서요.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변경하는 건 여기 레이어 스타일에서 색을 바꾼다거나 드롭 섀도우보다는 스트로크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컬러를 그라디언트 컬러를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러가 적합할지 이제 좀 선택을 조금 해보고요. 이렇게 컬러를 살짝 줬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색깔을 하나 복사한다거나 추가해서 두 가지 컬러로 이렇게 분리시키셔도 괜찮고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디자인은 영역은 어울리게끔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트로크를 처리해서 테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부분도 이렇게 조금 진한 네이비 컬러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컬러를 지금 그라디언트를 저는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할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연결이 좀 자연스럽게 되게끔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장은 파일에 export, save for web로 해주시고요. png 파일이니까 png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바탕화면에 우리 img 폴더를 찾고 로고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로고를 갖고 오겠습니다. 링크가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a 태그는 꼭 샵을 넣어서 가상 링크 걸어주고요. img src alt 여러분들 이미지에 alt 없으면 안 돼요. 웹표준 준수가 안 됩니다. img에는 로고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로고라고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로고를 바로 만들었는데 항상 여기에 이미지가 그 탐색기에서 img 폴더 열어서 이미지가 잘 들어오는지 체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라우저 테스트 해서 로고가 들어왔는지 점검을 합니다. 디자인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공개 문제에서 보면 이제 GNB 부분에 크기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데 절반보다는 크기 때문에 절반 이제 1200에서 600보다는 크다라는 생각에 전체 너비를 600보다는 크다는 생각 160, 170, 150보다는 크겠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저는 160에 40으로 하겠습니다. 160에 높이는 40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위아래 여백이 100이니까 30, 30 여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부분에 그 메뉴는 리스트로 해야 되죠. UL에 클래스가 GNB로 들어가고요. 메뉴 하나는 li죠. a 태그 href 또 샵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제공되고 있는 그 파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공 소스에 헤더 영역에 메모장을 열어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제목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그리고 4개니까 4개 카피를 해주고요. 두 번째 거 네, 더블 클릭하면 블럭이 잡히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까지 카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카피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메인 메뉴에 서브 메뉴를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메인 메뉴는 클래스를 주셔야 돼요. 클래스 메인 메뉴라고 클래스를 주고요. 그리고 메인 메뉴 A 태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서브 메뉴가 들어갑니다. 클래스는 SM, 서브 메뉴에 SM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우리도 리스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카피해서 약간 편집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클래스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카피는 알면 복사해서 쓰시는 거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다 코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A의 href는 이렇게 샵 해서 여기는 서브 메뉴잖아요. 서브 메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서브 메뉴가 몇 개인지 우선은 공개 문제에서 보면은 서브 메뉴가 3개씩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서도 메뉴가 이렇게 3개씩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이제 카피하는 거는 조금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서브 메뉴 1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요 UL 태그를 두 번째 거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 태그를 내려주고 항상 가독성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줄바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이름만 바꾸겠습니다. 숫자만 바꾸겠습니다. 서브 메뉴 2번, 서브 메뉴 3번. 근데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조금 이런 건 생략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장을 했고요.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메뉴가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 게 맞아요. 다 성격이 블럭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S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CSS 왔고요. 헤더 영역에 한 단계 들여쓰기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GMB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GMB는 또 그 안에 뭐가 있었나요? GMB에 LI가 있었죠. 아니면 여러분들 MM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LI. 근데 여기서는 꼭 중간에 꺽쇠를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LI가 그 메인 메뉴의 LI도 있지만 그 안에 서브 메뉴 LI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식 요소에게만 적합한, 그러니까 해당되는 요 자식 선택자인 꺽쇠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또 A 태그, 또 그 안에 A의 호버까지 꼭 이 구조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SM도 똑같아요. 서브 메뉴죠. 서브 메뉴, 그 안에 LI, 그 안에 A, 그 안에 이렇게 호버까지 줍니다. 자, 이 GMB는 일단 디스플레이가 플렉스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플렉스가 돼야지 이렇게 메인 메뉴가 수평정렬이 되거든요. 이제 오른쪽 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뒤에다가 justify 컨텐츠를 라이트 처리합니다. 저장하고 확인하세요. 그 오른쪽으로 이동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서브 메뉴가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면 이 서브 메뉴를 디스플레이 논 처리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코드를 넣다 뺐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LI 하나가 160픽셀을 갖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항상 A 태그는 블럭을 넣어주세요. 부모 요소에 100%를 넣어줄 거고 하이트는 40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백그라운드까지 넣어볼게요. 백그라운드는 일단 000에서 너무 진하죠? 666 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네, 이제는 이 위치를 위아래 여백, 위하고 오른쪽 여백을 줄 거거든요. 거기에 GMB 해줘야 되겠죠? 마진, 탑을 30픽셀, 마진, 라이트를 30픽셀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여백이 생기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메인 메뉴의 문자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문자 디자인은 정중앙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중앙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A 태그에서 합니다. 우선은 폰트 사이즈를 보통 18픽셀이나 16픽셀 정도 줍니다. 그리고 약간 두껍게 주는 게 좋겠죠. 폰트 웨이트를 60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는 텍스트 아웃라인을 센터를 줄 거고, 라인 하이트 행의 높이예요. 전체 높이인 40을 줍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문자의 컬러 줘야 되겠네요. 이때 여러분들 배색을 할 때 그 로고의 배색과 어울리게 배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컬러를 추출합니다. 여기 컬러 피커 창 클릭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컬러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컬러를 카피합니다. 그러면 우리 A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적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문자 컬러 줘야 되잖아요. FFF. 배경이 어두우니까 문자는 흰색으로 줘서 밝게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네요. 서브 메뉴까지 이제 완성을 할 건데요. 우리 마우스 올렸을 때 상태 해줘야 되겠네요. 호버인 상태는 백그라운드하고 컬러만 변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 좀 규칙을 주면 좋겠어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나는 무채색으로 하겠다, 뭐 이런 규칙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색만 어둡게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서브 메뉴는 이 메인 메뉴, 지금 메인 메뉴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쵸? A 태그를 카피해서 서브 메뉴에 A에 갖다가 넣고, 우선은 높이는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35 줄여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건을 조금 살펴보면, 여기 보세요. 메인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브 메뉴의 영역은 메인 페이지 컨텐츠를 고려하여 배경 색상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같게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컬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에 있는 컬러를 갖고 와도 훌륭합니다. 좋고요. 그리고 문자의 크기도 한 두 단계, 2포인트 정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컬러가 나오네요. 마우스 올렸을 때는 여기도 나는 회색으로 하겠어 라고 한다면 호버에는 컬러를 갖고 오는데 똑같은 단계의 무채색은 주지 마세요. 무채색은 주지 마시고 조금 더 밝게 가는 것으로 한번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는 차별을 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로. 색깔이 잘못 들어왔나요? 334, 여기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그래서 컬러가 적용이 안 되네요.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스펠링이 여기서 지금 체크를 뭐가 잘못됐는지 봤더니 메인 메뉴는 마우스 포인터가 손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서브 메뉴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있었네요. 네, 이게 HREF인데 이럴 때는 한꺼번에 다 잡아서 커서를 REF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손바닥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서브 메뉴는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논 처리해 주고요. 만약에 지금 CSS 선언문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일 뜨는 게 싫다면 지우셔도 돼요.
근데 굳이 지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할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CSS까지 잘 맞췄습니다. 브라우저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네, 메인 메뉴가 안 보이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로고 그리고 배경 지우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로고에는 IMG가 있죠. IMG가 있었고 맞은 탑을 네, 30픽셀 정도 줘서 윗여백을 윗여백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네, 영역별로 백그라운드 네, 없앴습니다. 더 이상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헤더 영역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JS를 해보겠습니다. JS는 첫 번째 도큐멘트가 준비가 되면 ready죠. ready라는 메서드입니다. 그 안에 실행문을 실행시켜라 펑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더 열어두세요. 아니면 jQuery가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항상 주소 달아주는 거 잊지 마세요. 슬라이드 그 다음에 탭이 있는 경우엔 탭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팝업 이렇게 미리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GMB는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달러 표시하시고 대상을 적어줘야 되겠죠. GMB에 있는 LI입니다. LI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 오버를 합니다. 오버를 했을 때 네, 이렇게 열어주죠. 그러면은 누가 열려야 될까요? 우리 그 공개 문제를 조금 살펴볼게요. 공개 문제를 살펴보면 그 메뉴가 전체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 메인 메뉴의 서브 메뉴만 펼쳐집니다. 이럴 때에는 이것의 서브 메뉴, 자식 요소, 자식. 그러니까 이것의 자식이라는 그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this가 되고요. 그 다음에 children의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sm이라고. 네, 클래스 sm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슬라이드 다운 해라 라고 완성을 합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확인해보면 서브 메뉴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 올라가지는 않죠. 지금 내려오기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jQuery를 슬라이드 다운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서 이제 또 구문을 복사해서 마우스를 아웃했을 때, 벗어났을 때죠. 아니면 리브했을 때라고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업 해줘라 라고 업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네 올리면 슬라이드 다운 됐고 그 다음에 아웃하면 슬라이드 업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헤더 영역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 A-1과 A-3의 그 문제를 봤을 때 전체 펼쳐지게도 할 수 있거든요. 전체 펼쳐지게를 약간 응용한다면 이 선택자의 구조가 이것의 자식 요소인 SM이었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다 펼치게 하기 위해서는 SM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 SM 전체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브라우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펼쳐지는 메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지정하느냐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this, children과 그냥 선택자를 클래스만 줬을 때 차이점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헤더 영역 코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가 전체 펼쳐지는 것까지도 응용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되셨나요? 안 된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완료하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슬라이드 영역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